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오는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 KF-X를 개발 완료한다는 목표로 사업에 착수했지만 이 기간까지 완제품이 나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24일 오는 2025년까지 KF-X를 개발한다는 목표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KF-X의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개발에 착수한 국내 업체가 국외 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으나 전투기에 들어가는 다른 미국 기술과 이 레이더 체계를 통합하는 데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관으로 LIG 넥스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10년) 이내에 이 레이더를 개발하고 이를 전투기에 들어가는 다른 미국 기술과 체계 통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전투기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도 AESA 레이더는 셀렉스사에서 체계 통합은 사브사에서 각각 담당한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도 RD 기술 개발 특성상 단정적으로 한다, 못한다 말할 수 없지만 개발 목표 시기를 맞추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과 군이 2025년까지 KF-X를 개발하겠다고 단언하지 못하는 것은 AESA 레이더뿐 아니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OTGP, 전자전체모 통합 기술 등 4개 핵심 기술 개발 완료 시기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 측은 지난 4월 이들 기술을 한국에 제공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방사청은 국내 기술, 제3국 기술 협력 등으로 이들 장비를 개발하고 국내 기술 또는 국외 업체와 기술 협력으로 체계 통합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유럽 회사들이 미국에 승인하지 않은 4개 기술을 적극적으로 줄 수 있다고 한다면서도 유럽 기술을 미국 기술과 접목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경두 공군총장은 지난 22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미국이 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를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4개 기술 이전은 거부당했지만 나머지 21개 기술에 대해서는 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방사청은 오는 11월 중으로 21개 기술에 대한 수출 허가 승인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미국의 21개 기술에 대해서도 승인하지 않으면 KF-X 개발 자체가 어렵다고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방사청은 그간 KT-1 기본훈련기, T-59등 훈련기, KUH 한국형 기동 헬기 등 항공기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반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미국에서 이전을 승인하지 않은 기술은 사업 착수 이전의 대안을 철저히 수립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대당 1,200억 원의 40대의 F-35A를 구매키로 하면서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4개와 나머지 21개 기술 이전을 요구했다. 단기 기종 선정 경쟁을 벌였던 보잉과 유로파이터 측은 핵심 기술 4가지와 체계 통합 기술을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탈락했다. 이 때문에 록히드 마틴과 미국이 F-35A를 판매한 다음 자국 기술 보호 정책을 이유로 4개 기술 이전을 뒤늦게 거부한 것은 사실상 먹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자국 기술 보호를 이유로 제3국으로 이전을 제한하는 상황임을 예상하고도 부실하게 대처한 방사청 처신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일명 보람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30일 한민국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X 체계개발 사업 우선 협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 차례의 입찰 유찰과 대한항공의 대한항공 제친 카이 지난 체계개발업체 선정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것이 바로 카이와 대한항공의 격돌. 사업 공고가 있기 전부터 대한항공의 입찰 참여는 최대 이슈거리였다. 특히 대한항공이 두 번째 입찰에서 에어버스라는 히든카드로 참여하자 여론은 대한항공 에어버스 대 카이 록히드 마틴이라는 팽팽. 그러나 결과는 싱겁게 끝나버렸다. 팽팽한 경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카이가 대한항공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방위사업청의 백윤형 항공기 사업부장은 지난 3월 30일 가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100점 만점에서 기술 및 각종 능력 평가. 이번 선정에 대해 카이는 적합한 결과라는 평가다. 카이 관계자는 연구개발 인력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풍부한 개발 인프라와 신규 개발 인력 1000명 채용, 통합개발센터를 착공하는 등 KF-X 개발 계획과 능력, 비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블록 1, 1호구분 개발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는 KF-X는 블록 1, 블록 2로 구분돼 개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블록 1은 기본적인 공대공 무장과 기본 성능을 갖출 예정이고 블록 2는 블록 1의 공대지 성능이 추가된다. 이는 타이푼 전투기와 비슷한 개발 개념. 타이푼도 백윤형 항공기 사업부장은 공대지 능력까지 다 검증을 끝내고 항공기를 양산하게 되면 양산 시기가 굉장히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블록 1, 이 개념으로 공대공 능력을 갖춘 기체부터 먼저 생산하는 것이 세계적이고 일반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사업 전담 조직도 신설. KF-X 개발에 약 8조 6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 및 개편된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7일 국방부 공고를 내고 장기 대형 국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방산기술 역량 및 방산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 소유 정원을 개정한다고 국방부 공고에 따르면 장관급 장교를 단장으로 하는 한국형 항공기 개발 사업단과 하부 조직으로 보람의 국제협력팀, KUH 사업팀, LAH 체계팀을 신설하고 방위사업청 항공기 사업부 체계총괄팀을 보람의 체계총괄팀으로 변경, 한국형 항공기 개발 사업단 산하로 옮겼다. 즉 KF-X 개발을 전담. 이는 전담 조직이 사업단 규모로 구성될 것이라는 당초 방위사업청의 구상과는 다른 결과.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KF-X 사업이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첨단 기술 개발과 적용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러한 판단에 따라 사업 관리를 위한 특히 70여 명의 국내 전문가로 꾸려질 사업단에는 체계총괄팀, 체계개발팀, 국제협력팀 등 3개 팀과 한 인도네시아 공동사업관리조직,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 부처와 출연연구기관 협력조직, 자문단, 통합기술지원실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 기술이전
넘어야 할 산. 체계개발업체 선정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현안이 바로 핵심 기술 이전이다. 현재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FX 3차 사업에서 F-35를 도입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 즉 절충 교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기로 되어 이러한 기술 이전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현재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백윤형 항공기 사업부장은 지난 3월 미 정부에 기술 지원 동의 TAA를 모두 제출한 상태라며 현재 미 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가 제시한 절충 교역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지금까지 미 정부가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데 인색했던 전례를 보더라도 이번 기술 이전 역시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기술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는 방위사업청도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1일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카이 역시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카이 관계자는 그동안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을 거쳐 경공격기인 FA-50을 개발해 상당 부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현재 기술 수준을 평가했다. 관계자는 대신 KF-X 사업이 KF-16 성능보다 관계자는 또한 록히드 마틴과의 기술 지원 인력 파견, 업무 분담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의 수출 승인이 어렵거나 기술 이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지침에 따라 별도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장비 국산화 추진. KF-X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과 함께 핵심 장비에 대한 국산화율도 높일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독자 기술 또는 해외 기술 협력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 장비는 능동전자주사 AES 레이더를 비롯해 임무 컴퓨터 MC, 적외선 탐색 추적 IRST 장비, 전자광학, 이 가운데 AES 레이더는 해외 선진업체에서도 개발해 수십 년이 걸렸을 정도로 기술 이전을 꺼리는 핵심 장비.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AES 레이더 안테나를 KF-X에 적용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며 초기형인 블록 1.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레이더 개발과 관련해 지난 2009년에 레이더 반도체 송수신 모드를 개발했고 실험실 수준의 소프트웨어 등도 개발을 마친 상태다. 또한 일부 지상용 레이더는 철매의 다기능 레이더 개발과 성능 개량 등을 통해 국산화했고 항공기용도 단계를 밟아가며 개발. 방위사업청은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AES 레이더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해 오는 2019년 12월까지 39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KF-X 블록 1에 적용될 AES 레이더의 핵심 구성품인 안테나는 2017년까지 공대공과 일부 공대지 기술에 대한 개발, 엔진 역시 국산화로 명시돼 있다. 물론 100% 국산화라는 의미보다 부분적인 국산화다. 백윤형 항공기 사업부장은 다른 국산 항공기들과 마찬가지로 엔진은 100% 국산화가 힘들다면서 국산화 폭을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엔진은 체계 개발을 시작한 후 기본 설계와 각 엔진의 성능을 비교해 선정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유로제트와 제너럴 일렉트릭이 경쟁 중이다. 이 가운데 유로제트는 타이푼 전투기에 적용된 EJ200 엔진을, 제너럴 일렉트릭은 슈퍼호넷에 적용된 F414 엔진을 제한하고 있다. 사업의 변수 인도네시아.
공동개발 국가로 참여할 예정인 인도네시아와의 업무 협력도 이번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KFX-IFX 체계 개발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 가운데 카이가 체계 개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업체가 참여 가능한 분야를 검토 중인 것으로 그러나 기술 이전과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미 정부가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 승인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인 이유로 수출 승인을 받더라도 한국이 그 기술을 포함한 제품을 제3국, 더구나 이슬람 국가에 이 부분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향후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백윤형 항공기 사업부장은 인도네시아에 D-50I를 수출할 때도 미 정부의 수출 승인 문제가 있었지만 수출 승인을 해결하고 항공기를 수출했다면서 KFX도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KFX 개발, 국가적 총력 필요. 소요가 결정된 지 약 13년 만에 마침내 체계 개발이 착수되는 KFX 사업. 그동안 개발 방향을 비롯해 형상, 기술 이전 등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그 사이 공군의 전력 공백이 현실화된 것은 물론이다. 이는 전투기 개발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카의 관계자는 전투기는 특히 KFX 개발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전략화 시기와 성능, 예산 등의 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족 기술 확보를 통한 개발 기간 단축과 정부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 그리고 인도네시아 및 록히드 마틴과의 사업체계 구축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